아저씨, 그냥 비를 맞히면 콩이 다 썩어버려요. 반드시 동짓달 금음날부터 꼬박 사흘을 내리는 겨울비여야 해요. 쌀 한 섬조차 구경하기 힘든 영월의 깊은 산골 마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두부 장사를 이어가던 사내 치산의 귀에 그 말은 마치 산신령의 계시처럼 날아와 박혔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치산은 비 내리는 선앙당 앞 움막에서 구해온 이 작은 아이의 한마디가 자신과 어머니의 운명을, 나아가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 위대한 비법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도 용기야담을 찾아오신 소중한 인연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들으시는 동안 마음의 짐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은은한 장작향이 퍼지는 영월의 산골 마을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맷돌이 일정하게 돌아가는 소리를 따라 들어가 보니 강원도 영월의 가장 깊은 골짜기에 사시사철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멧돼지가 마당을 지나가고 부엉이가 밤새도록 울어대는 그 험한 산골에서 치산이라는 이름의 젊은 사내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죠. 집이라고 해봐야 가을철 억새를 엮어 지붕을 얹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이 전부였고, 마당 한 구석에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커다란 가마솥 하나와 낡은 맷돌 한 쌍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치산의 하루는 남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든 삼경, 그러니까 모두가 깊은 꿈을 꾸고 있을 고요한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웅덩이에서 길어온 맑은 우물물에 콩을 불려두었다가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서둘러 맷돌을 돌렸죠. 어머니는 지독한 폐병을 앓고 계셔서 거친 밭일은커녕 방 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버거워하셨기에 치사는 무거운 맷돌을 돌리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콩이 아주 잘 갈렸습니다. 뽀얀 콩물이 가마솥에서 끓어오르는 걸 보니 오늘 만드는 두부는 유난히 더 고소하고 부드러울 것 같아요. 에구, 내 새끼. 몸도 성치 않은 애미 때문에 네가 장가갈 나이가 지나도록 이 깊은 산골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만 하는구나. 내가 차라리 눈을 감는 것이 너를 돕는 길이 아닐까 싶다.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제 곁에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든든합니다. 이 따뜻한 두부 한 모 팔아서 어머니 약 한 첩 더 지어드리는 게 제 삶의 가장 큰 낙인걸요. 치사는 달래듯 어머니의 손을 꼭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치산의 마음 한구석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지요. 이상한 게 아무도 안 물어본 거예요. 왜 치산의 두부가 이토록 고소한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지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고을의 모든 콩밭을 독점하고 있는 욕심쟁이 최대감이 매년 콩값을 터무니없이 올리는 바람에 치산이 아무리 땀을 흘려 두부를 만들어도 남는 것은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밤마다 가마솥 아래 장작불을 바라보며 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냥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외롭고 쓸쓸한 산골의 밤이었죠. 바람이 사르르듯 차가워지던 동짓달 금운날 밤이었습니다. 치사는 읍내 장터에서 남은 두부를 헐값에 넘기고 무거운 지게를 진 채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철에는 귀하다는 섣달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온몸을 흠뻑 적셨습니다. 마을 어귀, 스산한 기운이 도는 선앙당 앞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어둠 속 낡은 운막 밑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치산이 다가가 보니 몸에 맞지도 않는 누더기를 걸친 8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비를 쫄딱 맞은 채 추위와 굶주림에 쓰러져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쫓기는 듯 상처투성이인 아이를 본 치사는 차마 걸음을 뗄 수 없었죠. 서둘러 자신의 마고자를 벗어 아이를 감싸 안고는 단숨에 산속 외딴 집으로 끼어 올라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아이를 눕히고 남겨두었던 뽀얗고 부드러운 두부를 가마솥에 데워 조청을 조금 떨어뜨려 먹였습니다. 정신을 차린 아이는 허겁지겁 두부를 먹더니 그릇을 비우고 나서 치산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저씨는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이 차가운 겨울빛 속에 죽어가던 저를 구해주시고 귀한 두부까지 대접해 주셨으니 말이에요. 아저씨 그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어요. 아이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해 보이는 메주콩 몇 알과 함께 알 수 없는 붉은 문양이 새겨진 작은 낡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있었죠. 최대감의 콩이 너무 비싸 고민이시지요?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비법을 잘 들으세요. 지금 마당에 널어둔 콩이 있다면 이 겨울비를 꼬박 사흘 동안 마치세요. 그리고 그냥 묻으면 콩이 다 썩어버리니 제가 드리는 이 주머니 속의 콩 몇 알을 아저씨의 콩 한가운데 함께 섞어 반드시 마을에서 가장 크고 범의 기운이 깃든 바위 아래 진흙을 깊게 파내어 항아리를 묻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죽여 기다리세요. 땅의 기운과 겨울비의 차가움이 만나면 콩 안의 깊은 고소함이 100배로 깨어날 것입니다. 아이는 비단 주머니와 나무패를 치산의 손에 꼭 쥐어주며 한 번 더 당부했습니다. 명심하세요. 훗날 누군가 이 콩을 탐내어 아저씨를 괴롭히거든 한양에서 온 관리에게 반드시 이 나무패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치사는 아이의 말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래 불려도 모자랄 콩을 흙 속에 묻어두라니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아이의 맑고 서늘한 눈빛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의 말은 마치 신비한 주문처럼 치산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겨졌습니다. 며칠간의 고단함이 한꺼번에 밀려온 치산은 어느새 스르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이는 이미 조용히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지인 줄만 알았던 아이가 덮고 잔 이불은 자로 잰 듯 아주 반듯하고 정갈하게 개켜져 있었고 치산의 손에는 어젯밤 아이가 쥐어준 그 비단 주머니가 굳게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꿈결 같은 하룻밤이었지만 손끝에 남은 주머니의 온기는 생생했습니다. 예사 아이가 아님을 직감한 치사는 손에 쥔 그것이 단순한 콩주머니가 아님을 자신의 남은 생을 바꿀 운명의 시작임을 직감하고 품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치사는 꼬마의 말을 터무니없는 장난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남은 콩을 마당에 내놓아 사흘 동안 내리는 겨울비를 흠뻑 마쳤죠. 그리고 홀로 지게를 지고 험한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에서 가장 크고 범상치 않은 바위 아래로 가니 정말로 커다란 호랑이가 긁고 간 듯한 깊은 자국이 새겨져 있었고 그 밑에는 기묘할 정도로 따뜻한 기운이 도는 진흙이 있었습니다. 치사는 정성스레 땅을 파고 비 맞은 콩을 항아리에 담아
진흙으로 꼼꼼히 덮은 뒤 깊숙이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숱한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치사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 드디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석 달째 되던 날, 치사는 뒷산에 올라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파내었습니다. 항아리 안의 콩들은 썩기는커녕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단단하게 연그러 있었습니다. 치사는 그 콩을 가져와 정성스레 가마솥에 끓여 두부를 만들었죠. 평소의 두부와는 차원이 다른 마치 배곡처럼 곱고 탱글탱글한 황금 두부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본 어머니의 오랜 패병마저 확 뚫리게 할 만큼 기가 막힌 맛이었습니다. 치사는 이 황금 두부를 장터에 내놓았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할 무렵 하루는 허름한 삿갓을 푹 눌러쓴 수상한 나그네 하나가 치산의 두부판 앞을 서성였습니다. 나그네는 두부를 한 점 떼어 입에 넣더니 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보게, 이 두부의 이름이 무엇이고 자네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평생 팔도를 유람하며 수많은 진미를 맛보았으나 이토록 깊고 구수한 맛은 처음이네. 마치 하늘이 내린 맛 같구려. 그저 영호의 산골에서 호르몬이를 모시고 사는 치산이라 하옵니다. 누추한 두부를 칭찬해 주시니 부끄럽습니다. 나그네는 치산의 이름과 사는 곳을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장터 인파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치산은 그저 기이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치산이 만든 황금 두부에 대한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영월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두부를 팔아 번 돈으로 어머니께 좋은 약을 지어드릴 수 있게 되자 치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을 들은 고을의 악덕지주 최대감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고을의 콩 유통을 쥐고 흔들던 최대감은 치산이 자신의 콩을 사지 않고도 부를 쌓아가자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죠. 최대감은 험상궂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치산의 초가집으로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네 놈 치산아, 네 놈이 땅속에서 기묘한 콩을 파내어 두부를 만든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 영월 땅의 모든 흙과 산은 나 최대감의 소유이거늘 내 땅에서 나온 콩은 네 놈이 가로챘으니 당장 그 황금콩 하마리들을 모조리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당장 네 놈과 네 애미를 감옥에 쳐놓을 것이다. 접관하장도 유분수지. 최대감은 치산이 고생하여 얻은 백년 비법의 콩을 통째로 빼앗으려 억지를 부렸습니다. 험악한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치산의 마당을 에워싸자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들은 치산의 어머니는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치산은 분노했지만 권세 높은 양반에게 대항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때 최대감이 치산의 어머니를 향해 몽둥이를 치켜들며 위협했습니다. 네 애미가 죽는 꼴을 보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치산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몸을 던졌고 하인들에게 짓밟히며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최대감이 하인들을 시켜 장독대를 부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관복을 입은 관리들과 무장한 병사들이 치산의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가슴에 흉배를 붙인 한양의 높은 관리, 판서 대감이 서 있었죠. 최대감은 깜짝 놀라 땅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니 판서 대감님, 이 누추한 사골짜기까지 어찌 행차하셨습니까? 판서 대감은 최대감을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치사는 문득 꼬마가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양에서 온 관리에게 반드시 이 나무패를 보여주세요. 치사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 안에 낡은 나무패를 판서대감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나무패에 새겨진 붉은 문양을 본 판서대감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호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치사나, 고개를 들라. 내 얼굴을 기억하겠느냐? 놀랍게도 판서대감의 얼굴은 얼마 전 장터에서 두부를 맛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그 삿갓쓴 나그네였습니다. 그 나그네는 다름 아닌 영월일 때를 몰래 시찰하던 암행어사였던 것이죠. 그 나무패는 내가 오래전 잃어버린 핏줄, 내 조카의 신표이다. 그 아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치산이 선앙당에서 구했던 꼬마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영모에 휘말려 세상을 떠난 판서대감 형님의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자객들에게 쫓겨 신분을 숨기고 떠돌던 중 치산의 따뜻한 은혜로 목숨을 건졌고 그 보답으로 가문의 비전인 황금콩 비법과 자신의 정체를 증명할 나무패를 남긴 것이었죠. 판서대감은 벼락같이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 최대감, 네가 감히 억울하게 희생된 충신의 핏줄이 남긴 은혜를 짓밟고 백성의 고열을 짜내려 하느냐? 여기 있는 효자 치산이가 만든 황금두부는 지난번 암행에 나선 내가 직접 맛을 보고 장차 전하께 진상하여 마땅할 조선 최고의 맛이라 판명하였거늘 이를 사사로이 탐내어 빼앗으려 하다니 그 죄를 엄히 묻겠다. 최대감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발버둥 쳤지만 병사들의 창칼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낭방이라는 권세를 믿고 평민의 재산을 갈취하려던 그는 졸지에 대역죄인이 되어 포박당했습니다. 꼬마의 작은 선물과 치산의 따뜻한 선행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반전이었습니다. 그 후로 치산은 임금님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영월 산골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유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탐욕을 부리던 최대감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먼 섬으로 유배를 떠났죠. 인과 응보의 참된 이치이자 착한 마음씨가 불러온 기분 좋은 기적이었죠.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 이 야담을 들으시고 내일 비가 온다고 귀한 콩을 뒷마당 진흙 속에 묻어두시는 분은 결코 없으시겠죠? 옛날 이야기 속의 황금콩은 산신령의 마법과 동화적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니 진짜로 묻으셨다가는 콩나물 마당을 보게 되실지도 모른답니다. 콩은 꼭 깨끗한 물에 불려서 맛있는 두부로 만들어 드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바라고, 머리맡에서 이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에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고 깊은 단잠에 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